자,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퀴즈.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일단 기본적으로 접한다면 이 컴파일 타임과 런 타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얘는 이제 기본 하나의 소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파일이 뭐고 런 타임이 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컴파일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코드를 이런 식으로 막 int a int a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이거는 근데 이것만 쓴다 해가지고 이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컴퓨터는 못 알아들어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오직 1과 0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바이너리 코드라고 하거든요. 바이너리 코드. 바이너리 코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컴파일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계어 또는 기계어가 바로 이제 0과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이제 기계어를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데, 이런 중간 바이트 코드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점을 뭐라고 하냐면 컴파일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컴파일 타임. 그러면 이제 컴파일 타임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는 문법 검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C 언어 쓰다 보면 코드 잘못 쓰게 되면 빨간색 뜨는 거 본 적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컴파일 과정에서 네가 코드 지금 잘못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타입 검사. 타입 검사라는 건 뭐예요? 인트냐, 뭐 쇼트냐, 롱이냐, 아니면 플롯이냐, 더블이냐, 그런 거. 그 다음에 코드 생성. 그러니까 이 밖에도 더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그거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다다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컴파일 타임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뭐라고 하냐면 컴파일 에러라고 그래요. 컴파일 에러가 뭐냐면 문법이나 여러분들이 타입 검사를 했을 때 F5 눌렀을 때 실행 안 되는 것들이 가끔 있었죠. 그러니까 뭐 보통 C 언어는 그냥 해주는데,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냥 해주는데, 근데 제대로 된 원하는 것들을 출력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넣게 되면 일단 오류 나잖아요. 여러분 네모난 박스 뜨면서 뭐 예 아니요 누르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컴파일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딱 실행했을 때 그 순간 발생하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컴파일 타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소스 코드가 컴파일러의 이에 뭐다? 기계어로 변환되는 과정 또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하는 일이 뭐다? 문법 검사. 그 다음에 타입 체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런타임은 뭐겠어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실행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행되는 시점. 그러니까 실행되고 있는 시간이나 실행되는 시점이는 똑같아요. 그게 이제 런타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사용자에 의해 작동되는 시간, 그래서 실행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 중.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F5 딱 눌렀을 때 그때가 이제 런타임의 시작이에요. 런타임의 시작. 그러면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코드 실행하죠. 그 다음에 바로 메모리 할당해요. 자, 메모리 할당을 해야 되는데 측정 가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측정 가능하지 않으면 메모리 할당도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입출력 처리. 이런 것들을 이제 런타임 과정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런타임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뭐라고 하냐면 런타임 에러라고 해요. 런타임 에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외 처리를 안 하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캔F 해가지고 입력 받죠. 고객에게 몇 명 입력 받든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조건을 안 걸어놨어요. 고객이 만약에 마이너스 입력해버린다? 그러면 그때 프로그램 탁 하고 터집니다. 그때 발생하는 게 바로 뭐냐면 런타임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보통 이제 쓰는 게 말록. 런타임 때 이제 사용하는 게 말록과 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컴파일 과정에서 쓰는 게 잘못했죠. 컴파일 과정에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런타임 과정에서 이제 말록과 풀이를 써가지고 이제 동적 메모리를 기본적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쉽게 말하면 컴파일 타임은 우리가 만든 요 소스 코드가 기계어로 즉 번역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계어로 번역되는 단계는 C 언어뿐만 아니라 자바, 파이썬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그래서 컴파일터에는 문법과 그 타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하고, 그래서 런타임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모리 관리라든지 사용자와 어떻게 소통을 상호작용을 하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 과정, 컴파일 과정과 런타임 과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인. 가끔가다 이걸 기술 면접으로 기술 면접에 내기도 하거든요. 너 컴파일 타임 뭐니? 런타임이 뭐니?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거든요.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nt ARR 20가 나왔고, int ARR 이제 쉽게 말하면 얘는 뭐죠? 정적 할당이죠. 그리고 얘는 동적 할당인데,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의 차이는 뭐예요? 얘는 메모리가 수동이에요, 자동이에요? 자동 할당이죠. 여러분들 20 쓰게 되면 딱 자동 할당되고 끝나요. 그 다음 메모리 자동 반납이죠. 프로그램 끝나면 반납됩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용하기 겁나게 편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메모리의 크기가 런타임에 결정될까요? 컴파일 타임에 결정될까요? 런타임이에요? 컴파일 타임이에요?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메모리가. 그죠?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에 메모리가 미리 결정되어야지만 런타임 때 메모리를 받아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크기가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크기를 사용자가 아닌 누가 결정해야 돼요? 개발자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한다. 단점이죠. 자, 말록은 뭐예요? 메모리의 크기가 언제 결정돼요? 그렇죠. 수동인데 메모리 크기가 런타임에 결정됩니다. 얘는 런타임에 결정된다. 그죠? 그 다음에 크기를 뭐라 할까요? 개발자가 결정할 수 있다. 아죠. 메모리의 크기를 개발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크기를 사용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죠. 그죠? 즉 뭐예요? 유연함이 있다. 쉽게 말해서 유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점은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안 하면 뭐예요?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좀 컨트롤하기가, 여러분들 지금 간단한 코드 쓰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잡한 프로그램 만들게 되면 이 동적 할당이 진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메모리 누수 발생하게 되면 메모리가 남아 도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실행될 때까지 계속 메모리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쓰지만 나중에 이 C 언어가 들어가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아니면 C 언어 말고도 C++도 동적 할당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C++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게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게임 코드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게임은 내가 어쨌든 계속 끌 때까지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아이템 창을 킨다거나 아니면 뭐 대기창을 킨다거나 채팅을 했는데 그게 껐다 켜질 때마다 메모리가 계속 쌓여요. 그럼 칠 때마다 느려지는 거예요. 칠 때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랄까 큰 책임이 따른다. 큰 책임이 따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동적 할당 그죠. 여기 문제 사이즈가 인트고 요게 값이 5일 때 요거 왜 안 되냐. 요게 언제? ARR의 크기가 ARR 배열이죠. ARR 배열의 크기는 언제 결정돼요? 언제 결정되어야 해요?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이즈의 값은 언제 결정된다? 런타임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사이즈의 값이 실행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후에 사이즈라는 값에 5가 박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int가 4바이트인 것만 알지 사이즈의 5가 값이 결정되는 때는 프로그램 실행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런타임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적 할당이 뭐냐. 자, 그러면 동적 할당이 뭐라고 설명할래요?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면접관 가가지고 면접관 갔을 때 뭐 여러분들 C어나 개발자로 갈지 모르겠지만 동적 활동이 뭐냐? 그럼 모르면 이제 직결하면 런타임에 메모리가 할당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고객이 뭘 입력한다. 그러면 그때 딱 할당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메모리를 어디서 받아요? 힙에서 할당 받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말록 사용. 말록을 통해서 메모리의 크기를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입력하냐에 따라서 뭐 4를 입력하면 예를 들어 인트면 4416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정적 할당은 뭐예요? 메모리를 어디서? 스택에서 할당 받는 방식이죠. 그죠? 그죠? 얘는 이제 게다가 컴파일 타임에 결정이 되어야 된다. 컴파일 타임에 얘는 뭐 당연히 반대로 쓰면 되겠죠. 컴파일 타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러면 컴파일 타임에 진행되는 것들은 다 뭐 어디다 쌓이는 거예요? 메모리가? 그렇죠. 스택에 쌓이는 거고 런타임에 결정되는 것들은 메모리가 거의 대부분이 어디 쌓인다? 힙에 쌓이는 방식이다. 눈치채신 분들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정적 할당의 대표적인 녀석들은 지역 변수,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랑 배열, 그죠? 그 다음에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뭐다? 말록. 이해되시죠? 뭐 말록 말고도 칼록이라는 게 있는데 뭐 우리는 그걸 쓰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적 할당 장점. 그냥 단순해요. 편해요. 편한 게 끝입니다. 편한 게 장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메모리가 언제 해제되고 언제 해제해야 될 해제 시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편한 거죠. 단점 뭐예요? 얘는 쉽게 말하면 수령 조절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종료되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저번에 체인지 함수 드려서 했죠? 그러니까 뭐 당장 무너질 집에다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면 뭐예요? 체인지 함수 끝나면 함수 종료되면 그 안에 있는 메모리 다 날아가는데, 그죠? 그래서 수명 조절이 불가능하다. 유연함이 없다. 쉽게 말하면. 자, 동적 할당한 장점 뭐예요? 얘는 유연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함 그리고 필요한 만큼 뭐다? 메모리 그렇죠.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다. 단점 뭘까요? 그렇죠. 일단 관리가 복잡합니다. 관리 복잡해요. 그리고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더 적절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적 할당이라 해가지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동적 할당이라 해가지고 또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다. 과한 건 별로 좋지 않다. 코드를 짤 때도 과한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짜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퀴즈도 한번 풀어봤습니다.